현재 사물 인터넷 서비스 기반 원격 의료 서비스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분야에서는 이제 의료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물 인터넷이 이제 IoT,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메디칼을 붙여가지고 IOMT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메디칼 싱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통적인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술 서비스에다가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활용한 예를 그 의료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웨어러블 홀터 심전계가 그 의료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새는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연속 혈당 측정계도 있고요. 또 이제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혈압계 같은 것들도 있고, 다양한 이런 의료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특별히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인터넷과의 연결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제약 없이 그 건강 관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의료 사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부피가 큰 의료 장비들을 이제 웨어러블 형태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다소 좀 전문적인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부품 사이즈를 줄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주요한 부품들이지만 그 물리적인 부품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형태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의 근간이 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기초과학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부품들을 그 반도체 IC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게끔 하면은 그 부품의 크기나 사이즈만큼을 또는 무게를 실제 제품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웨어러블 제품들에서 가장 많은 무게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인데요. 그 제품이 소비하고 있는 전류를 그 최대한으로 이런 수학적인 알고리즘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비 전류를 최소화해가지고 사용되는 전력을 줄이고 거기에 적용되는 배터리를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품들의 크기를 줄여나갈 수가 있고요. 꼭 저희가 부품을 줄인다라기보다는 이런 기초과학 기술에 근간을 해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부품의 사이즈를 많이 줄여놓은 부분도 저희가 제품을 작게 만드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강원도 내에는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별로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해외 시장 진출로도 발을 뻗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된 비결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경쟁력이 가장 큰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도내에 있는 의료기기 관련 과에 그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창업을 한 스타트업인데요. 공학박사 4명하고 석사 1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을 전공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동안 많은 산학 협력을 통해서 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었었고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제 공부와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회사를 창업을 하고 좀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경쟁력이 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원도와 원주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료기기 산업을 좀 전략적으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큰 편이고요.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지원을 바탕으로 제품이 개선되고 좀 더 나은 형태로 보여지게 되면은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거나 또는 그 외부 민간 투자로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른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인력들을 채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인력들로 인해서 해외 인허가, 국내외 해외 인허가도 받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재밌는 거는 저희 회사는 이제 간호사분도 계시고 머지않아서 이제 의료진들도 채용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발전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 그 밑에 근간에는 좀 기초과학이 많이 중요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네. 봐도 무방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는 실제로 ICT 기술이 이 정도 현재까지 발전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어러블이라는 기술은 갖고 있어도 이 데이터를 원격기로 전송하는 부분이 좀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은 부피도 굉장히 커져야 됐고 전류 소모도 많이 돼서 배터리도 굉장히 컸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데 그걸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와 통신 모듈이 엄청 커서 뭐 붙이고 다니기는 좀 힘든 형태였습니다. 이런 기초과학들이 꾸준히 발전을 하고 그것들이 ICT 또는 AI 뭐 이런 분야에 다 그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웨어러블 의료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 시대가 도래가 됐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품들을 만들고 또는 개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뭐 ICT,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사물 인터넷 이런 거의 근간에는 다 수학, 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기초과학들의 발전이 ICT하고 의료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등에 반영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그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과학은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와 굉장히 상관성이 높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뭐 강원도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은 ICT와의 융합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미래가 매우 밝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활용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요.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뭐 문제점도 있는데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이 뭐 광범위하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게 그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의료정보 인프라도 구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은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뭐 안타깝게도 이제 규제와 법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상용화되지 못하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의 특구 등의 원격 의료 시범 사업 또는 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의 규제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주의 조성필 이사님과 디지털 헬스케어 속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